모두 같은 유형의 아이를 노린다고 했어. 저소득 가정, 현부모, 망가진 집들, 개옥원 같은 사람은 소년들이 좋아서 노린 게 아니라 수치심을 더 느끼고 말하지 않기에 노린 거지. 2015년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카톨릭 교구의 사제들이 범한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안토니오 프로볼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구의 신부들에 의해 시작된 아동 성범죄에 고사카 쿠미코라는 수녀가 가담했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신부가 아닌 수녀가 성범죄에 함께 연루된 사건은 드문 케이스이다. 더구나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아이들과 청소년의 90% 이상이 이 학교에 진학한다.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피해자는 20건 이상으로 밝혀졌다. 미콜라 코라디와 호라시오 고르바초 신부가 이 끔찍한 아동 성범죄의 직접적인 주범들이었다. 미콜라 신부는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학교에 근무하는 나머지 교직원들까지 성범죄에 가담시켜 공범자로 만들었다. 미콜라 신부는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로 문제를 일으켜 교구에 큰 논란을 제공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청각장애인 학교 베로나 캠퍼스에서도 청각장애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 사건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이 학교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베로나 캠퍼스 피해자들은 프란체스코 교황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청원했으나 이 의견은 묵살되었다. 피해자들은 교황이 이 사건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교황이 왜 교구의 신부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침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다. 모든 것은 게임이다. 가자, 놀러 가자.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끔찍하고 어두운 밤을 가리키는 신호였으며 고통의 시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이 2명의 카톨릭 사제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아이들을 강간했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상을 택한 것은 이들에게 배덕감에서 오는 정신적 취염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크로볼로 청각장애인 학교는 원래 각 방마다 3명씩 잘 수 있도록 했으나 일정 시기부터 각 방에서 1명씩 자도록 배치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는 신체적 핸디캡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해도 무방하다. 조 코라디 신부의 방에서는 수많은 포르노가 발견되었다. 그는 이 좁고 폐쇄된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신성 모독에 가까운 범죄를 몇 년간 계속해왔다. 그의 공범인 호라시오 신부의 방에서도 성적인 취재가 대다수인 수많은 시와 종교에 대한 조롱, 수녀들을 향한 음탕한 시선들을 적은 내용들이 밝혀졌다. 이 두 신부는 청각장애 학교 아이들의 병력을 이용해 성적인 도구로 삼았고 종교가 아닌 일종의 하렘으로 만들어 조종, 제압, 통제를 해왔던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부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한 일본인 출신 수녀가 있다. 이 수녀의 이름은 코사카 쿠미코이다. 그녀는 이 청각장애 학교에서 일어난 범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고 교직원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녀는 1997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와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안토니오 프로볼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했다. 이전에는 아르헨티나의 다양한 종교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쿠미코 수녀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스페인, 일본, 아르헨티나에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당연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녀가 몰랐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북서쪽 약 620마일 떨어진 루잔데쿠요에 있는 학교의 욕실, 기숙사, 정 및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도왔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코사카 쿠미코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아이들을 선별해 사제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신부들에게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그녀는 아이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며 일종의 성노예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전담했다. 특히 5살 소녀가 사자에게 성폭행당한 후에는 기저귀를 써서 하혈을 숨기는 일을 했으며 사후 처리를 책임지는 일을 도맡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쿠미코 수녀의 악질적인 행위 중 하나가 소녀들을 상대로 한 애모에 직접 참여하고 사제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는 과정을 목격했을 때였다고 한다. 그녀는 6년 동안 사제들의 성적 학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수십 명의 성범죄 사건의 배후에는 이들을 도왔던 구미코 수녀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녀를 여자의 얼굴을 가진 악마라고 말했다. 구미코 수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으며 일련의 사건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했다. 2019년에 코사카 구미코 수녀는 50초 정도 되는 비디오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2살의 아르헨티나로 이민 와서 20살의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했기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현재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니콜라 코라디 신부는 노쇠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42년형을 선고받았고 호라시오 코르바초 신부는 45년형을 받았다. 이 두 사자만큼 죄질이 나쁜 정황사 역시 학교에서 18년 동안이나 성학대를 일삼았던 조목으로 수감되었다. 2016년 11월 프로볼로 청각장애 학교는 폐쇄되었다. 이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건 이미 불가능했다. 주정부는 이 학교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검색만 해도 사이트의 페이지가 수십 건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교구의 수녀가 성학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사후 처리와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직접 선별한 사건은 매우 보기 드물다. 코사카 쿠미코, 그녀는 그녀의 말대로 무죄인 것일까? 아니면 피해자들의 증언처럼 지옥에서 온 천사인 것일까? 어느 쪽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생각한다.